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게임을 끊어야지 해놓고 다음날 게임에 현금을 쓰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 다음날 치킨을 먹고 있을 때, 우린 이런 말을 하죠. 왜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면서 사상가이자 문학 비평가이기도 했던 레프 톨스토이. 그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인간의 욕심, 탐욕, 이기심 같은 어두운 면에서부터 사랑, 인내, 진심, 용서 등의 밝은 면까지 모두 드러나는데요. 오늘 북이 오는 눈의 마지막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원하는 만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바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일대 부자가 될 기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들어보실게요. 북이 오는 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 생활을 하는 동생의 집에 놀러오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도시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들어놓죠. 그곳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파티도 자주 가. 주말엔 가까운 극장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 시골은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걱정된다 얘. 언니의 말을 들은 동생은 이해질세라 반문합니다. 도시는 온갖 유혹이 넘치잖아. 도박에 술이며 여자며. 내일이라도 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질지 어떻게 알아? 시골은 그런 게 없어.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눈길 돌릴 겨를이 없지. 돈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밥 굶은 일은 적고 얼마나 아늑한데 난 이 생활이 좋아. 이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의 남편 바음은 거실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물론이지. 시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바쁘게 농사일을 하니까 허튼데 시간 낭비할 틈은 없지. 다만 땅이 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거야. 아, 나도 큼지막한 땅덩어리를 갖게 되면 악마도 두렵지 않을 텐데. 그때 벽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이 말을 듣고는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서 유유히 사라지죠. 바음의 마을에는 농부들 사이에서 소소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가축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작을 망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은 바음의 땅에 들어간 말이 목초를 다 뜯어먹습니다. 참다 못해 화가 난 바음은 가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승소하게 되죠. 말의 주인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 후에 농부들 사이에는 바음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결국 어느 날 밤 한 농부가
일부 가축을 풀어놓아서 바음의 나무를 다 쓰러뜨려 놓습니다. 바음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죠. 어떤 못된 사람이 나무들을 일부러 쓰러뜨려 놨구나. 화가 난 바음은 시몬이라는 이웃 농부를 고소합니다. 분명 너가 그랬을 거야. 나한테 원한 질사만 하면 너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몬은 무죄가 되고 억울한 심정이 든 바음은 점차 땅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 여행객이 바음의 집에 찾아오죠. 그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얘기를 나누던 바음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행객이 온 건너편 땅에는 훨씬 비옥하고 저렴한 땅들이 있다는 걸요. 바음은 얼마 후 여행객이 알려준 새로운 땅으로 집을 옮깁니다. 그의 말대로 땅값은 절반 수준이었고 토지의 상태가 워낙 좋아서 바음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계속해서 상인들의 땅을 이곳저곳 번갈아가며 빌리던 바음은 어느 날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냥 내 소유의 땅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 꽤 넓은 땅을 사들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도 역시 이곳을 지나던 손님이 찾아와 바음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내가 온 곳은 저쪽 강 건너편 지역인데 거기엔 말도 안 되는 값에 땅을 판다오. 바음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헐값에 땅을 사셨습니까? 그곳 족장에게 잘 보이면 되네. 족장의 마음에만 들면 땅을 거의 공짜로 주거든. 차 한 상자랑 네이 한 벌을 선물로 들고 가게. 바음은 과연 다시 한번 땅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래 듣고 오셔서 계속 이어갈게요. 더 좋은 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바음은 몇 주 뒤에 아내에게 아이들과 농장 일을 맡겨놓고 그날 밤 손님이 말했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물론 손님이 말했던 것처럼 차 한 상자와 고급 네일을 싣고 말이죠. 말을 타고 한참을 가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과연 들은 대로 광활한 땅이었죠. 마을에 들어가자 움막에 있던 사람들이 바음을 반겨줍니다. 특히 선물을 보고는 더욱 행복해하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바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원하는 걸 말씀해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음이 준비했다는 듯 말합니다. 저는 이곳 땅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땅을 사도 될까요? 바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같이 논의를 한 뒤 족장님이 오면 그때 얼만큼 줄지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음은 그들과 함께 족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드디어 족장이 움막으로 왔습니다. 그는 바음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은 하루에 1000루블이네. 1000루블만 준다면 하루 동안 자네가 돌아다닌 땅 전부를 주겠네. 물론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선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네. 해가 다 져버리고 나면 우효로 할 거야. 그렇게 하겠는가?
바움은 족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발길이 닿은 곳이 모두 내 땅이 된다니 1000루블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바움은 부푼 기대를 안고 잠이 들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꿉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배꼽을 잡고 킬킬거리며 웃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몇 주 전에 자신의 집에 하루 묵었던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엎드린 남자가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바움은 꿈에서 깨죠. 그런데 바깥을 보니 곧 동이틀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족장이 이른 아침부터 출발선에 나가 바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바움은 손에는 땅을 표시할 수 있는 제갈을 들고 출발선을 시작해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땅을 둘러보며 비옥하고 탐나는 땅들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 했던 길을 벗어나서 자꾸만 옆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죠. 곧 점심때가 되자 해가 뜨거워지고 바움도 지쳐서 잠시 쉽니다. 이렇게나 많이 왔구나.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들 텐데.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낭패다. 빨리 출발해야지. 불안감을 느낀 바움은 얼마 쉬지 않아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이제 도착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출발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너무 덥고 힘들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돌아가면 쓰러져 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을 버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에 바움은 더 열심히 걷습니다.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할 때가 되자 그의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안 돼. 해가 지기 전에 꼭 도착하고 말겠어. 그렇지만 저 멀리서 출발선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해는 이미 곧 넘어갈 정도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바움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 부릴걸. 아까 왜 시간을 지체했을까? 그의 마음은 이미 자포자기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족장과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발견하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움 쪽에서는 해가 진 것처럼 보여도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해가 아직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움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움은 그때부터 젖먹던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연 땅을 모두 가지게 됐을까요? 아니면 전부 잃었을까요? 그는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얻지는 못했습니다. 출발선에 다다르면서 바움이 있는 힘껏 손을 뻗어 족장의 어깨에 고꾸라졌을 때 족장은 웃고 있었으니까요. 시커먼 꼬리를 흔들면서 말이죠. 그에게 필요한 땅은 단지 6피트 남짓한 자기 키만큼의 땅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욕심을 쫓아가다가 쓰러져 버린 바움은 족장의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앞불싸했을 겁니다. 자신이 맨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교훈적인 단편 작품을 많이 지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는 짧은 길이의 우화처럼 단순한 구성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읽기도 쉽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아서 심심할 때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부기온에는 마지막 시간 다들 유익하셨다면 좋겠네요. 찬바람에 다들 움츠리셨을 텐데 내일은 더 따뜻하게 어깨 쫙 핀 하루를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내년에도 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기온의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서수희,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